신라젠이라고 나 진짜 이 보도가 전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젠이라고 이제 회사가 하나 있어 일단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 근데 윤석열이 신라젠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이걸 반대하다가 결국엔 수용했다 이거고. 신라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유시민 장관과 연관이 있는데 뭐 상장을 했는데 나중에 상장이 폐지될 즈음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신라젠의 임직원들이 그걸 팔아치웠다 하는 그 범죄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유시민 장관이죠. 뭐 예전에 검찰과 뭐 김경록 PB 그 사건 그 막 하면서 고발당한 적 있잖아요. 사실 그걸로 치기는 좀 그랬었나 보죠. 그러니까 신라젠의 수사팀,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 캐비넷에 있던 걸 다시 꺼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수사의 결국의 타겟은 유시민 장관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 시작에 촉발된 그 느낌은 뭐냐면은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유튜브를 웬만큼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뭐 주가가 폭등했네 어떤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이걸 허락해 주고 이런 거는 그냥 상장이 아니고요. 예, 잠깐만요. 그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렇지. 기술 특례 상장. 기술 특례 상장이 뭐냐면 수익성보다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미래 가치로 평가하는 상장을 허가하는 제도인데 이 기술 특례 상장이 된 게 2016년 박근혜 때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특례라고 말 자체가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박근혜가 해줬네. 근데 거기에 지금 뭐 행사에 유시민 장관이 가서 뭐 연설을 했네 뭐하네 하면서 지금 유시민 장관 타겟으로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윤석열이 거기 수사팀 보강해라. 다시 수사한다 뭐 요 느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향신문엔 발로 나온 보도잖아요. 유익원 예, 유희곤 진짜예요, 기자가 진짜. 이게 쓴 기사인데 이 기사 잘 유심히 읽어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이라는 회사 이름도 나오고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인베스트 뭐 이런 뭐 VIK 회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누가 일으킨 사건이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런 맥락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문장만 읽어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의적이거든요. 기자들이 그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보좌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런 보도성 기사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시점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이 신라젠에 투자했던 VIK라는 그 투자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막 도입돼 가지고 너도 나도 대부업을 하던 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게 자금을 모으는 걸 시도하고 있을 때 유난히 실적이 좋았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업법이 정비되기 전에 그 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합법적으로 된 사업 모델이란 말이지. 근데 과거의 기준으로 처벌을 받은 그 이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음모를 가지고 유시민 장관하고 무슨 짬짬이를 해서 상장까지 시켜서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그림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예를 들면 수사를 하게 된 근거 배경이랄까 이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그 지분 14% 가졌던 이철 대표라는 사람 이 사람과 유시민 장관이 친하다. 이게 첫 번째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이룬 것이 정권 실세들과 유착했기 때문이다. 딱 지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음에 신라젠이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부산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야. 오, 했네 했어. 나는 부산에서 이게 성장해가지고 뭐야? 여기서 지금 방송하고 있다. 아. 이게 특혜냐 그러면 이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거기에 뭔가 얽혀 있다는 게 없어요. 이 정치권 인사들이나 정재계 인사들은요 서로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맥이 서로 엄청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강경희 위원장이 어떤 시점까지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다리 건너면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도 다 아는 사이잖아. 아니 부산의 인구가 350만입니다. 아니 그게 3만 명 그 작은 마을도 아닌데 그 같은 도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인맥이라고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이철 대표란 사람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들 정치인들하고는 인맥이 없겠어요?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 유시민 장관이 이철 대표랑 친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게 근거 하나도 없는 거를 아니 유튜브 같은 놈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검찰이 그걸 받아갖고 배당을 하거나 보도대로라면 윤석열이 수사팀 보강하라고 검사를 몇 명 더 파견한다거나 이런 짓거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또 시점 좀 묘하잖아요. 총선 전에 이루어지는 웬만한 기소들은 예전에 굉장히 훌륭한 그게 남아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일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영향을 준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정권 교체 시작인 점도 있었어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옛날에 원노비 사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얽혀 있다고. 지금 이 총선이 지금 다음 달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정권 흔들기 수사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또 새로운 거잖아요. 사실 유시민 전 장관이 검찰에게 약간 알릴레오를 통해서 어떤 반박 같은 거를 하게 되니까 지금 유시민 장관을 타겟 삼아서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상상이나 익성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라젠을 파고 말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유재수 건이나 김기현 건이나 지금 다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면 저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이죠. 같은 성당을 다녔죠. 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큰일 날 사람이네. 뭔가 낙하산으로 꽂힌 거 아닐까? 그렇죠. 음.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푸른 나무가 내가 민주당의 진짜 실세가 되는 거예요. 최순실처럼 옛날부터 다 미치고 연병하겠다 네. 진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실제로 이쪽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사적으로 잘 안 만난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술도 안 먹는다고.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고 서로의 어떤 그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서로 연대하고 나아가는 거지. 예를 들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강기정 수석이 우리들 되게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하다가 중간에 청와대 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전혀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밥 한 끼 안 사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사 끝날 때까지는 서로 연락 안 하셔도 된다고. 그것도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비서 통해 가지고 그 정무수석실 직원하고 그런 관계들 되게 많고요. 지금 이 신라젠이 장외 벤처기업으로 급속 성장하던 시기가 박근혜 때였어요. 애초에.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 승인이 난 것도 박근혜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건 있잖아. 이런 거 있죠. 문재인 테마주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인데 예를 들면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 인맥 같은 거 중시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부산 출신의 신라젠이 더 클 거야라고 주식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인보사도 좀 해줘. 인보사는 이미 망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황교안 테마주를 사신 우리 아버지를 규탄합니다. 뭐죠? 왜 그러셨대? 궁금하네. 그런 테마주가 있긴 한가? 난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좀 깝깝하더라고. 아니 그냥 그 정치인의 이름을 넣으면은 관련 주가 관련 연관 검색어로 떠요. 그걸로 장사하는 그런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건 지금 검찰이 제발 총선 개입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전에 오래전에 묵혀두었던 사건을 캐비넷에 꺼내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의 적폐성이에요. 시급한 사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거를 앞에 두고 그런 영향을 뭐 줄 수 있는 사건들을 꺼내놓기만 해도 언론이 들썩하잖아. 수사 안 해도. 네,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맞아요.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들을 특정 진영을 몰아붙이는 데 써먹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아무리 좋게 보고 선의로 해석하고 충정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자는 이미 벌써 수개월 전부터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 오르는 게 당연한 거야. 저쪽 사람들이 보기엔 이 민주 정부를 흠집내는데 이만한 도구가 없거든요. 저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 계시거나 증권을, 그러니까 주식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남부지검 있잖아요. 남부지검이 이제 금융범죄를 전담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제 거대 사건, 그러니까 보통 규모가 한 1,000억에서 1,000억 이상, 1,000억 넘어가는 그 정도 큰 규모의 금융 범죄에서는 반드시 전직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전관 예우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남부지검이 굉장히 곤란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던 사건이나, 그러니까 무혐의 판단을 내려서 그냥 다 제꼈던 사건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불거지는 거죠. 아까 마타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상인이나 익성 같은 경우도 제대로 수사하면 예, 전직 검사들이 다들 하나씩 끼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수처 때문에라도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이제 이게 눈길을 사로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눈길을 이쪽으로 모아놓고 이제 다른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머리를 싸매겠지만 답 없어요. 공수처가 있는 한 답 없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나씩 까발리는 게 답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처구니 없고요. 언제까지 저럴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가 갈리잖아요. 우리가 수개월 동안 잠 못 이뤘던 밤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저는 총선 때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총선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진짜로 그때 가서 조용해질 겁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에게 불리하지 않은 여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돕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적이라고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검찰이 편을 들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고요.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그러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윤석열이 지금 검찰총장이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에게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한 편 먹고 자기 임명권자 때리기 하는 게 정상적인 검찰총장은 아니죠. 자유한국당에 대한 나경원 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한국당 관련된 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선의로 봐줄 수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안 하면서 문재인 정부 관련된 수사만 하고 있으면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부지검이 바로 여의도 관할이거든요. 국회 이번에 선진화법 위반한 그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뭐 여타 정당들에 대한 의원들을 이제 기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작 한 번도 소환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소환 안 하고 그냥 자료만 보고 분석한 걸 결과를 놓고 대부분 약식 재판에도 넘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법원에서 정당하게 이제 재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부실 수사를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라젠 얘기를 다시 들고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보면 신라젠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왜 갑자기 보강을 했느냐? 또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해체가 됐고 그게 이제 일정한 부에 이제 배당이 되어 있는데 만약 수사 인력이 부족해갖고 전문 인력을 좀 파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갖고 보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하고 이미 이제 꽤 수사를 해왔을 텐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선거를 불과 한 70여일 정도 남은 시점에 재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것이고요. 예전에 나는 이걸 보면서 그 한겨레 뭐 기자를 즉각 응징했던 윤석열 총장의 그 스타일로 봤을 때 자신에게 끊임없이 알리려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했던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뭔가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야기들 실제 어떤 실체와 무관하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공개 이용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건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롭게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뭐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 수사 방향이 좀 그렇죠. 걱정스럽다. 예. 그러니까 친문들한테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냄새만 풍겨도 그렇죠. 선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쪽에 가까워서 그런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어떤 나쁜 악의성을 갖고 조국은 유죄야를
증빙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